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신 이유 알고 계신가요? 뭐죠? 여자들끼리 있으니 여자 분양 상담사에 이야기를 모인 거예요. 실례지만 혹시 나이 저는 5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동안이셔요.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저도 20대 후반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연령대의 분양 상담사분들을 있어서 S+ 분양 상담사로 일하게 된다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만나게 모여봤습니다. 저는 3년 반 정도 이거 시작을 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면 에이 너무 포장한 거 아니냐 이런데 저는 진짜로 S+ 인스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다니던 직원들의 인스타를 보고 내 나이 또래가 저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저런 체계 속에 진다고 심지어 막 멋있게 막 과장 차장을 달고 있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나도 하고 싶다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여기까지 왔네요. 실장님이 네. 시작하신 계기가 좀 색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그 분양 공고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를 딸이 뛰어가지고 와서 엄마 이런 것도 있나 해가지고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면접을 보고 분양 일을 시작했는데요. 전에는 교육 사업을 오래 했었어요. 20몇 년 교육 사업 하다가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만 5년 됐고요. 6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따님도 있으시네요. 게시판 하나가 여기까지 왔네요. 6년이 돼가지고. 저는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서비스업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회사에 좀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고 그런 찰나에 저희 회사의 그 인스타를 좀 유심히 만들었어요. 인스타가 확실히 사람을 홀려요. 채영 과장님은요? 저는 1년 정도 분양 상담사를 좀 했었고요. 사실 나이가 어리니까 직업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제 전공에 대한 뭔가 확실성이 없어서 직업을 많이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분양 상담사로 S+ 계정이 저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유심히 보다가 연령대가 거의 다 저랑 비슷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버는 금액도 엄청 커가지고 이제 그거에 살짝 콕해서 이제 했는데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고 민망하네요. 그런 사례 있지 않았어요? 계약하면서 나이 때문에도 있고 이런 약간 해프닝 계약할 때. 최근에 제가 한 어머니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몇 살 차이가 안 났었어요. 따님도 저보다 한 3살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어머니처럼 제가 대하고 그 어머니도 딸처럼 대했던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많이 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만났을 때 딸처럼 했을 때 더 좋아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고객분들 이제 추첨하면 1등하면 막 선물 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1등이 다이슨이었는데 이제 방문하러 상담만 하러 오셨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추첨을 딱 넣으셨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딱 딸 나이대셨거든요. 그분들도 너무 좋으니까 안으면서 어머니 당첨됐어! 대박!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막 엄마 뭐야! 막 이러다가 이제 막 좋아하시면서 이 딸 같은 애한테 상담받았던 일에 좋은 일도 있다면서 하시고 진짜 기분 좋아서 계약을 쓰고 가셨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계약 쓰신 분이 같은 나이예요, 나이대가. 보통 이게 상가 이런 거 계약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되고 바라보는 관점도 같고 해서 소통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또래에서 대화할 수 있고 또 경험했던 것만 공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실장님은 실제로 분양을 받고 하셨던 경험이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고객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이 분양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근처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고 오피스텔도 있고 실제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막내가 해프닝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리니까. 그쵸. 전화도 많이 해보고 필드 영업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분들 막 과장님 아니면 이렇게 호칭으로 좀 많이 불리는데 제가 좀 많이 불렸던 호칭이 학생! 그거를 막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난가요? 이랬는데 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알바로 혹시 착각을 했나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상담할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네, 상담할 때는 오히려 엄청 잘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고객분이 막, 진짜요? 막 이런 분위기. 딸 같아서. 네,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저는 내 나이대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한 10년 이상 적게 봐주셔서 그렇게 보이세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배우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경험의 차이다 보니까 또 아까 실장님이랑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저희도 그래요. 뭔가 너무 편안해지고 막 재밌고 그게 딱 느껴지지 않았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분들이 봤을 때는 첫인상은 아유 뭘 알겠어 라는 인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걸 깨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무대를 풀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당연히 제가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이 고객분도 신뢰가 가겠지만 사실 그게 비춰지지 않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회복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봤을 때도 야 젊은데 대단하네, 젊은데 벌써 이렇게까지 안 해 하시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딱 어린데 하는 느낌이 좀 박혀 있는 거는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저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화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유추하기 힘든데 이게 그 내방을 유도를 시켜서 이제 고객과 나와 이렇게 직접 만남을 가져야 할 때 저는 오히려 그때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대하는 분위기 자체도 네가 어린데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단점인 것 같고 약간 좀 욱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닌데? 내가 더 아는데? 이러면서 확실히 그게 좀 저한테는 자극이 되더라고요. 우리 나이대 영업하면 약간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젊은이들에게는 약간 상큼함이 있잖아요. 실장님 여기서 제일 상큼하신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확실히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DM 작업하거나 이런 네, 거는 맞아요. 어려우시고 워낙 또 주변 과장님들이랑 잘 지내셔가지고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처음에 면접을 왔을 때 회사 팀장이 30대예요. 근데 외모가 너무 수려하고 또 아주 반듯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강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경력도 좀 더 많고 하지만 분명 이 팀장님한테 배울 게 많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진짜 나이 대비해서 너무 다부지고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딱 왔는데 사무실 분위기도 좋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또 활기차고 젊은 기운을 받아서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산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번에 계약이 이뤄낸 게 정말 호흡이 잘 맞았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태산 팀장이 이제 저희 팀원들 관리도 너무 잘해주시고 피드백도 잘해주시고 그럴 게 되게 많아요. 이번에 태산 팀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은 저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어리거나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알고 지금 너무 만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 호흡으로 네. 엄청난 결과를 사실 내셨죠. 네.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팀원과 팀장님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 사람 대 사람이 이렇게 오래가고 호흡받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체계가 잘 잡혀있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약간의 에피소드로 해산 팀장님과 이 현석 팀장님인데 사실 이제 저희 베스플러스에서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진 남자 팀장님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해산 팀장님 대 현석 팀장님 외모만 놓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저는 해산 팀장님처럼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도 좋지만 현석 팀장님의 그 꽃미남 스타일, 개인적으로 저는 꽃미남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에 나와. 또 우리 채영 과장님은 사실 우리 현석 팀장님 밑에 있지만 오자마자 해산 팀장님을 짝사랑 직원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나이 때 이제 분양 상담사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거는 아이가 어리다고 좀 무시하는 시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강한데요? 네, MG 그래서 네. 모두 지지 맙시다 해가지고 파이팅입니다. 좋다. 이제 20대 후반쯤 되면 직업에 대한 고민이 좀 가장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나은 혹은 남들과 같은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로 고민이 가장 앞서는 시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과 직업의 차이는 직장은 말 그대로 장소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직업은 업이기 때문에 꾸준해야 그 사람의 프로, 정신, 그리고 전문성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택하는 과정이 사실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내가 그걸 업으로 삼는다면 남들보다 조금 노력한다면 어딜 가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분양 상담사를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20대 후반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고민이 될 때는 일단 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할 때도 어지간하게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후회 안 할 만큼 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늘 행복했고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화이팅!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20대 후반 정도 되면 자리의 정착성이라는 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 내가 정말 몸을 담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텐데 저 또한 역시 그랬고 일단은 시작하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먼저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 용기를 또 가지면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잖아요.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이런 돈을 벌고 이런 직급을 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느낀 거라서 다 듣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딸이 그 게시판에서 뛰어왔을 때 용기가 없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썼고 가서 직접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후반부터 이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년 퇴직하시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업은 정년도 없고 시간도 비교적 자유롭고 잘하면 정말 억대 연봉도 이뤄내는 작년에 제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약간 여쭤보기 조심스러워서. 근데 제가 2억 6천이었어요. 와, 50대라는 나이에 2억 정도. 퇴직하시고 아무 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지금은 제 2막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냥 상담사로서. 그래서 우리 딸들도 엄마 너무 멋지다. 도움 많이 해주고 실질적으로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박수가 제로 나오는데요? 연봉 자랑 타임 한번 갈게요. 저는 이제 작년에 2억 3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억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이대에 후회받지 않고 어딜 가던 간에 이 나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데도 사실 사회에서 이미 그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 직업의 장점은 20대 초반부터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처럼 멋진 60대까지도 누구나 업대 연봉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우리 회사 갔을 때 많아야 30대라도 좀 걱정이 되는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나이 때면. 근데 저는 자기의 그런 게 좀 많은 사람이에요. 난 꿀리지 않아. 뭐 이런. 멋있으셔. 오늘부터 실장님 팬이에요. 약간 잘난 그런 거 있어서 좀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팀원들이 엄청 잘 챙겨주시고 팀장님 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출근하는 게 너무 신나요. 사랑스러우셔 우리 실장님. 아직 제가 베스트플러스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영업 방식이 조금 피해나만 희생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장점일 수 있는 게 이 더운 날 대학교에서 막 거점하고 필드 영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제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할 수가 있어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TM이 가장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고 가장 많은 효율을 내고 가장 많은 실적을 내는 영업 방식 중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았나. 사무실이 제일 시원해요. 네, 맞아요. 나가기가 싫어. 이러면 불만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야근도 자율이지. 간식도 있어요. 아 맞아. 간식바도 있지. 직원들이 입사하면 살이 쪄요. 간식바도 있지. 밥도 먹지. 쉬는 시간 30분이니까 나가서 또 먹고 오지. 간식바 있는 게 간식바 있는 게
단점이 장단점은 사실 간식다. 있어서 살이 찐다. 저는 굳이 꼽자면 주 6일제? 요즘 일반 직장들은 주 5일제 근무가 많다 보니까 근데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주 5일 하면서 200에서 250만 원 벌래, 주 6일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벌래 차이인데 사실 일반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주 7일을 일하면서도 1000, 2000만 원을 순수익으로 얻어가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주일 중에 하루 4시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그래도 오늘 장점이에요. 또 저희 회사가 사실 프로젝트가 딱 끝나면 거의 휴가가 짧게는 2주, 길면 막 한 달씩 쉬고 하니까 직원들이 돈도 많이 벌었겠다, 휴가도 길겠다 이러니까 아주 그냥 해외를 힘들 때 돈을 많이 벌고 쉬니까 다 질이 다르죠. 근데 딱 기억 남는 게 이제 어머니한테 풍선 같은 거 열어보라고 하면 풍선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 10만 원짜리 스프 10장을 쫙 하는데 야, 난 주 7일이라도 일해야겠다.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장점이지만 누군가한테 봤을 때는 굳이 또 좀 단점일 수 있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휴가 애매하게 쓸 바에는 한 번에 딱 이렇게 쉬는 게 낫지 않나. 이번 휴가 때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뭐 여행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야 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따님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시겠어요? 연봉 2억에 엄마의 식사는 저 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실장님? 엄마! 좋아요. 2억 3천짜리 딸. 분위기 너무 좋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세대별로 분양 상담사로 일했을 때 궁금증들 뭐 이런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저희는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궁금증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